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16절만 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사람에게 어부가 되어라.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 개역성경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6절입니다. 제가 번역한 이제 내용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운 것 같죠.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는 그 갈릴리 해변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갈릴리라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죠. 길갈이란 말과 갈릴리란 말과 같은 말인데 구약에서는 길갈이라고 썼고요. 신약에서는 갈릴리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이렇게 다른 점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은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굴러가다, 그 다음에 문고리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되는 부분을 주로 갈릴리에서 했다라고, 길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시작되는 했고요. 이 갈릴리에서도 이제 시작되는 그 일이 진행됩니다. 앞에 여러분 좀 궁금하시면 좀 들어보시면 바라겠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한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이는 우연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으며 바로 목적지가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이건 능동이면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형제 안드레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뒤쫓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수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알다시피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의미이고요.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듣다라는 개념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반석이라는 말인데, 베드로라는 말과 또 뭐가 있어요? 베드로 또 있죠. 게바죠. 게바라고도 하죠. 별명이죠. 이건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이 안드레는 이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렇게 둘이 합해서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음, 그는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 바다 안에 있는 그물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시몬도 보았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도 보았죠.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는 말은 이 안드레를 설명해 주는 말이 시몬의 형제라는 것이죠. 바다 안에 그물이랑 같이 보았어요. 그물이란 단어에는 제가 설명 앞에서 했죠. 합성을 하는 것은 하나와 다른 이란 의미의 단어와 하나는 던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해져서 그물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선택과 버림의 그 어떤 그물이죠. 그물 걸러내는 거. 예. 이해가죠? 다른 하나는 구별되어 과감히 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버리며, 즉 그물의 상징적 의미는 선택과 버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은 선택된 것이고 그물 밖으로 나간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접근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 중입니다.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치 그물을 던져 목표한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아마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시몬은 시몬,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쉐마에서 온 말이잖아요. 안드레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와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리 강조돼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요. 또한 마가가 예수님이 주신 별명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본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시몬만을 사용하고 있음은 아마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언어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어부다.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며 성경의 증거입니다. 16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접근하셨다. 그는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물을 그 바다 안에서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부들이다. 보시니는 과거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그리고 그물을 동시에 바다 안에 있는 것을 보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라는 거죠. 직업이 뭔지를 아셨죠. 어부라는 거. 예수님께서 아무런 증거 없이 영적으로 또는 직관으로 알 수 있었겠지만 시몬과 베드로가 어부라는 판단은 직관보다는 보고 알아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보고 알아볼 수 있죠. 부둣가에서 그물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 어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물과 바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이 어부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로서 그물을 만지는 솜씨나 바다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면이 어부로 인정될 만한 유능한 어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이들이 바다에서 그물과 함께 능숙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알아보았지만 이들이 형제인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서로를 닮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둘이 닮았다. 그러면 형제라. 그리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비슷하고 형제로 지칭하는 언어를 사용했을 수 있죠. 형님 또는 동생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통찰력은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통찰력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이 시각 눈으로 보는 그 관점 이런 걸 말해요. 시각 예수님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시각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한정지어서 생각해 보면 마가는 시몬과 안드레가 서로 형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기록했을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은 끝에 필요 없는데 그냥 아무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형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에서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사는데도 늘 전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물론 지방에서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죠. 제가 여수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여수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서울 와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맨날 전도지 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도 늘 이 시내 돌아다니면 그 전도자들로부터 전도지 받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번역한 이 1장 16절은요. 그리고 그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는 보았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그 바다 안에 그물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본 걸 시몬도 보고 안드레도 보고 그물을 봤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소금이다. 저희는 소금이다. 어부란 말이요, 소금이란 말과 같아요. 이 세상에는 과감하게 버릴 것과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뭘로요? 이 그물로, 이 가치관, 관점,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세상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어때? 시몬 안드레. 듣다 사람. 땅과 바다 사이가 접촉점이 어디예요? 바닷가죠. 땅과 바다와 하늘의 접촉점이 바닷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과 물 그 사이, 바닷가, 뭐 땅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닷가라고 말하지.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